사상 전쟁 중이고 체제 전쟁 중입니다. 심각한 내전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 임진왜란 같은 경우로 보면 국가 간의 전쟁이죠. 그거는 피를 흘리면 그거로 종결됩니다. 물론 감정은 남겠지만. 그런데요, 사상 전쟁은 오래오래 갑니다. 왜냐하면요, 용어를 가지고 말하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용어를 씁니다. 민주니, 평화니, 진보니 모든 용어를 쓰는데 그 쓰는 용어를 서로 의미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대화 안 됩니다. 제가요, 이 용어를 달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심대한 저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문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대화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학문의 발전도 불가능해지고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내전 상태에 돌입하고 좀 심하면 피를 흘려야 되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같은 용어를 쓰는 개념으로 바뀔 때까지 이 전쟁 상태는 지속된다는 그 엄청나고도 무거운 불행한 사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그 주민자치기본법 그 책을 쓰기 전에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 법안을 딱 보다가 그 첫 강의를 했습니다. 하러 갔더니 어떤 헌법학자가 그 책에 대해 그 법안에 대해서요 한 11페이지 정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안 됐어요. 마지막 부분에 딱 가니까 혹시 이것이 특정 이념 세력이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 아닐까 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왜 이와 같은 법적인 전문가가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 법안 자체가 분석이 불가능했느냐 하면 그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좌파 세력이 갖는 용어의 개념, 법적 개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분석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학자가 그 분야에 대한 게 분석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학문의 발전, 경제 정책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니, 평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통일이니, 진보니, 자주니, 이와 같은 용어들의 혼란이 지금 극심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난 시기예요. 미군과 소련군이 같이 전선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인데 너희들은 무슨 체제냐? 물었더니 소련군도 하는 말이 우리도 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야. 그랬더니 소련군이 하는 말이 우리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네? 그런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고 북한은 소련군은 공산체제였잖아요. 근데 용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민주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면 응당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주사파와 같은 반체제 세력은 민주주의를 뭐로 보느냐 하면 북한 체제와 같은 체제. 북한은 국명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인데 그 인민민주주의를 그냥 인민 빼고 민주주의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자유적 빼고 민주주의 써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누가 주로 많이 씁니까? 좌파들이 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자유민주주의 쓰죠. 자, 원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민주주의라고 써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걸 보면 이미 민주주의란 이 어떤 저작권을, 특허권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좌익 세력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본체를 이제 빼앗기고 사랑체로 이제는 쫓겨난 용어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용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와 뿐만 아니고 평화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평화라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 남한에 있는 반체제 세력들은 그 평화를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하고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뭐냐?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화 된 상태. 북한으로 따지면 또 주사파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로 통일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평화협정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말은 북한 체제로 이미 대한민국이 접수돼야 평화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쟁 없는 상태로 만들자고 지금 협상하자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쪽은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완전히 통일이 돼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수단으로서 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접수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방어하는 것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하자는 협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용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용어 전쟁. 용어 전쟁에서 우리는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응당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죠. 교회로 따지면 복음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도 뭐냐면은 노래 불러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매도 소원은 통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불러요. 근데 그 통일이 무슨 통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죠. 북한 지금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자유민주주의 통일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죠. 그때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무슨 통일인가요? 적화 통일이죠. 이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용어를 같은 용어로 쓰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이 쓰는 평화통일이라는 말, 통일이라는 말을 그들이 쓰는 용어에 우리는 계속 우리적 해석으로 자유민주주의 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판판이 그들의 어떤 굴레 안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쏟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있는 개념 진보란 나아갈 진 걸음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현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이 과거에는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스스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대부분은 진보냐 보수냐는 프레임 속에서 진보에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한 편 먹고 들어갔습니다. 왜? 진보라는 용어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보란 용이 그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쓰는 용어의 진보의 의미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뭐냐? 진보란 마르크스적 의미에 따라 마르크스는 5개의 역사 단계로 역사 발전한다고 했죠.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공산사회주의로 변화하는 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진보 세력, 그것을 추구하는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보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은 사전에 있는 일반 용어고 바로 지금 진보 세력이라고 쓰는 정치학적 세력들은 정치 세력들은 바로 마르크스적 또 북한이 말하는 주체 사상에 입각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현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는 것,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 그게 진보 세력이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진보 세력인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아, 용어에 속았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사상전을 함에 있어서 좌파 세력들은 끝없이 용어에 대해서 그들만의 용어 또 그 용어들을 가지고 구성된 이론체계 그 다음에 그 이론체계가 또 결집된 세계관 정치, 경제관 그 다음에 사회관, 문화관, 인간관, 물질관 모든 걸 포괄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정신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정면 대결되는 그러한 반체제적 사상관에 입각한 바로 그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용어의 혼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막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자유민주 체제가 존재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상에 대한 그들의 용어적인 혼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어를 이렇게 혼란하게 쓰고 있는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물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떻게 들 수 있냐?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의 사상적 지향성이 뭔가 이거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주니 그 다음에 평화니 진보니 모든 이런 정치학적 용어이죠. 이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사상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쓰는 어떤 용어의 해독성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용어를 쓸 때 이 사람의 사상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상적 지향성을 분석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걸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본질을 볼 때 양의 탈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양의 탈 뒤에 있는 그들이 지향하는 본질의 실체, 늑대라는 사실, 그 늑대는 결국은 뭐냐면 그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고 잘 썩는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양의 탈을 쓰는 거잖아요. 그 양의 탈을 확 벗겨버리고 늑대의 실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용어전에 있어서 그들에게 썩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보니 민주니 평화니 복지니 자주니 인권이니 환경이니 모든 어떤 포장된 용어들을 확 벗겨가지고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깨닫고 그러면 안 속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지금 자유마을 운동을 하시다가
이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진보라고 쓰는 그들의 사상적 실체가 이런 것입니다. 민주라고 쓰지만 그거는 민주가 아니고 인민민주고 그저 북한 체제로의 어떤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대중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려드리면 지금 우리 자유마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깨달아가지고 우리 자유마을 쪽으로 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어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